본 영상은 개인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주식 투자에 있어서 투자에 대한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앤트맨의 주식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는 삼성그룹의 대표적인 자회사죠. 휴대폰이나 PC의 그 핵심 소재인 MLCC라고 해서 핵심 소재를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요. 오늘 삼성전기에 대한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삼성전기 홈페이지에 가서 해당 종목의 사업 개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삼성전기 홈페이지에 왔습니다. 삼성전기는 첨단 전자 부품에서 기계 부품까지 생산하는 종합 부품 제조 회사,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설립 연도는 1973년에 설립을 해서 본사는 경기도 수원에 있고, 매출은 1년에 연간 8조 1,900억 불 정도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973년 창립된 삼성전기는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핵심 전자 부품을 개발,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창립 당시에는 오디오, 비디오 부품을 생산을 했는데, 최근에는 칩 부품이라든지 무선 고주파, 정밀 메카 등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전략 기술에 대한 심화 발전 및 사업에 대한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사업 영역으로 보게 되면은 컴포넌트 솔루션 사업부, 기판 솔루션 사업부, 모듈 솔루션 사업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컴포넌트 솔루션 사업부에서는 MLCC하고 인덱터, 칩 레지스터, 이렇게 세 가지를 만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가장 매출이 많은 MLCC 부분이 영향을 제일 많이 차지하고요. MLCC는 뭔가 봤더니 전자기기에 필요한 전류를 흐르는 부품으로 전기를 물이라 한다면, MLCC는 물을 일시적으로 저항했다가 필요한 곳에 전류를 공급해주는 역할이라고 합니다. 제가 MLCC에 대해서 좀 더 네이버 쪽에 검색을 좀 해볼게요. 네, 삼성전기를 뉴스나 신문에서 보셨던 분들은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MLCC 계속 그랬을 거예요. MLCC는 적층 세라믹 콘덴서라고 해서 반도체에 전기를 일정하게 공급하는 댐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회로에 전류가 들쑥날쑥하게 들어오면 부품이 망가지기 때문에 전류를 일정한 간격으로 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MLCC는 300mm 와인잔의 절반가량이 담으면 가격이 약 1억 원을 넘는 정도로 굉장히 값비싼 부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MLCC를 제조 생산해서 수출을 하고 있는 게 삼성전기의 주 매출원인 것 같아요. 네, 기판 솔루션 사업부에서는 HDI,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 RF, PCB 이렇게 세 개를 만들고 있는데요. 휴대폰에 들어가는 이런 핵심 부품에 대한, 기판에 대한 소재인 것 같습니다. 모듈 솔루션 사업부에서는 카메라 모듈하고 WLAN 모듈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휴대폰에 필요한 그런 핵심 부품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삼성전기 홈페이지에 가서 사업의 개요를 간략하게 봤고요. 삼성전기의 분기보고서를 보면서 해당 종목에 대한 간략한 기본적인 재무 현황 및 사업 영역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분기서를 자주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문서라는 게 자주 보고 익숙하다 보면은 좀 한눈에 보이는 게 좀 있다 보니까, 저도 사업 분기서, 분기보고서, 사업보고서를 자주 보고 있는 편입니다. 사업보고서를 한번 볼게요. 네, 분기보고서의 사업의 내용을 보면은 그 사업 부문에는 말씀드렸던 컴포넌트 솔루션, 모듈 솔루션, 기판 솔루션, 이렇게 사업 부문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고, 컴포넌트 솔루션에서는 수동 소자, MLCC, 인덱터, 칩, 레지스터 등 이렇게 네 가지 주요 제품이 있고, 모듈 솔루션에서는 카메라 모듈, 통신 모듈, 기판 솔루션에서는 반도체, 패키지 기판, 고밀도, 다비층판, 이렇게 사업 부문이 이렇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사업 부문별 매출 재무 현황을 잠깐 보면요. 이제 상단에 있는 게 2019년 1월에서 3월 31일까지 1분기가 되어 있고요. 밑에는 이제 작년에 2018년 1월부터 2018년 12월 31일 총 46기, 이제 47기, 46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부분은 이제 회사가 창립한 지 연도를 보시는 겁니다. 46년이 됐다는 소리예요. 47년 정도에 가지고 있는 그 기업체인 거고요. 46기를 보게 되면은 매출액의 컴포넌트 솔루션의 매출 비중이 40.33%를 차지하고 있고요. 모듈 솔루션은 38.1, 기판 솔루션은 18.66 이렇게 영역에 대한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컴포넌트 솔루션에 비한 비중이 작년에는 굉장히 많이 높았어요. 근데 이제 올해 1분기 와서 컴포넌트 솔루션 부분이 좀 많이 떨어졌죠. 이 말은 즉 그 MLCC의 판매량이 좀 감소가 됐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올해 1분기 와서는 모듈 솔루션의 부품이 44.29로 늘었고 기판 솔루션은 약간 더 줄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분기 보고서를 봤을 때는 1분기밖에 없기 때문에 연간 실적을 평가할 때는 작년에 실적을 있었던 2018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에 대한 연간 실적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약 8조 1,900억 정도의 매출액을 냈고 올해 1분기에는 2조 1000억 정도 매출액을 냈습니다. 지금 2분기 실적 발표가 잠정 실적이 나왔는데 잠정 실적을 잠깐 보겠습니다. 네,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2분기에는 약 1조 9천억 정도의 매출을 발생을 했고 영업이익이 전기 대비 마이너스 40%로 영업이익이 많이 떨어졌네요. 단기순이익은 좀 많이 올랐습니다. 130%로 전기 비해서 올랐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올라서 단기순이익이 오른 거 보니까 영업 외 수익이라든지 영업 외에 대한 나가는 지출이 많이 줄은 것으로 보여요. 어쨌든 영업이익이 좀 많이 줄어들어서 올해는 이제 MLCC의 판매량이 조금 더 올라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삼성전기의 주 고객층이 화웨이 쪽에 그 중국 쪽에 그 고객사가 많아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에 대한 무역 정쟁과 또 화웨이에 대한 보이콧을 미국에서 요구를 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MLCC에 대한 제품 수출이 올해도 전망치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해당 관련 뉴스를 제가 한번 찾아서 발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 데일리 경제에 나온 뉴스인데요. MLCC 힘 빠진 삼성전기 실적 부진 불구, 재무 건전성은 양호하다 이렇게 기사가 좀 났어요. 지난해 삼성전기 최대 실적을 안겨준 적층 세라믹, MLCC가 올 들어 미중 무역 전쟁의 심화와 IT 기기의 시황 둔화 등으로 부진에 빠지면서 2분기에 초라한 실적을 기록했다. 그럼에도 패널 레벨 패키지 매각 효과에 힘입어 부채를 대거 탕감하면서 재무 상태는 대폭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모듈 사업부하고 기판 사업부가 기대치만큼 실적을 거둔 것으로 보이지만 MLCC의 판가 하락으로 컴포넌트 사업부가 주춤하면서 전사 실적을 부진으로 부추긴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제 MLCC 판매량이 떨어지면서 영업이익이 많이 빠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다시 분기보고서로 돌아와서요. 최대 주주 현황에 대한 부분을 잠깐 볼게요. 단연 삼성전자가 최대 주주로 23.69를 가지고 있고요. 기타 이외에 삼성생명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그 임원들에 대한 지분율이 보입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최대 주주로 있기 때문에 주 거래처가 삼성전자겠죠. 아무튼 튼튼한 국내 1위 기업인 삼성전자의 그룹사로서 탄탄한 회사라고 보여집니다. 네, 생산 실적하고 가동률을 좀 보고 갈게요. 컴포넌트 솔루션에서 수동소자, MLCC랑 인덱터, 칩 레지스트리 등은 생산 실적이 약간 줄었어요. 작년에는 생산 실적이 많이 올라갔었는데 올해 들어서 좀 많이 줄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컴포넌트 솔루션에 대한 생산 능력이라든지 평균 가동률이 나오는데 평균 가동률은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생산 실적이 1분기에 1700 정도가 나오면은 4분기까지 하더라도
작년 대비는 굉장히 많이 줄겠죠. 아무래도 이제 그 중국 쪽에 대한 수출 빈도가 좀 적다 보니까 생산이 좀 많이 안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가동률이 좀 더 많이 올라가서 MLCC를 많이 판매를 해야지만이 삼성전기에 대한 매출 실적이라든지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갈 텐데 그 부분이 약간 우려가 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연결 재무제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재무제표를 보실 때는 일단 유동자산하고 유동부채 이렇게를 먼저 제일 좀 눈여겨보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일단 유동자산이라고 하면은 1년 이내에 내가 현금을 만들 수 있는 자산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약 3조 6천 정도의 금액을 1년 내에 현금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자산으로 보입니다. 유동부채는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부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유동부채가 2조 6천 정도 되니까 자산보다 부채가 좀 더 적죠. 그래서 현금 유동성이라든지 그러니까 기업을 운영하면서 부채가 너무 급격하게 늘어서 현금을 융통해서 그 기업이 좀 그 부채에 대한 영향이 좀 많이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많게 되면은 현금이 좀 많이 그러니까 1년 내에 돈을 갚아야 되는 돈은 많은데 1년 내에 현금을 시킬 수 있는 돈이 적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재무 건전성에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현재 삼성전기는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적기 때문에 재무 건전성에 대한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돼요. 네, 자산의 총계는 약 9조 정도 가지고 있고요. 부채를 제외하게 되면 자본의 총계는 약 5조 정도 있기 때문에 재무는 굉장히 건전해 보이고요. 자본금이 3억 8천인데 자본이 한 5조 정도 있으니까 대략 한 유보율이 1000% 정도 넘을 것 같습니다. 부채는 100% 정도가 좀 안 될 것 같아요. 부채의 총계를 보게 되면은 3조 9천 이렇게 있는데요. 부채는 한 80% 정도로 보입니다. 요거는 이제 좀 이따가 그 차트를 보면서 기업의 개요를 볼 때 비율로 조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근데 매출액은 이제 1분기에 이제 2조 천이 나왔었고 작년에는 약 8조 정도 매출액을 내서 올해 그냥 1분기만큼의 매출액이 난다고 하면은 매출액 자체는 작년 대비랑 얼추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이게 영업이익이 문제예요. 영업이익이 작년에 약 1조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올해는 좀 영업이익이 좀 많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간 해봐야 한 8천억 정도가 영업이익이 많이 나오면 그래서 작년 대비 한 약 20% 정도의 영업이익이 하락될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어쨌든 하반기에 조금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좀 커버를 쳐야 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2분기 실적도 좀 안 좋게 나왔죠. 1분기 실적도 지금 영업이익을 다 메꾸기에는 약간 부족한 상황이고 3분기, 4분기에 영업이익이 좀 많이 좋아져야 작년 대비 조금 영업이익이 좀 복구가 될 텐데 어쨌든 작년에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좋았거든요. 영업이익이 재작년 대비 3배가 올랐기 때문에 작년 영업이익은 따라갈 수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주가도 작년에가 제일 고점을 찍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영업이익은 올해는 작년 대비는 약간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해당 종목의 차트하고 기본적인 그 개요를 HTS에서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기의 간략한 스냅샷을 좀 보고 갈게요. PBR은 1.42 현재 가치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고 펀은 10.76으로 펀은 높지 않는 것처럼 보이네요. 네, 주주현황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매출액 증가로 영업이익이 증가했다. 이제 이게 그 2019년 6월 18일 기준으로 써마를 냈는데 매출액은 증가를 했지만 조금 이제 올해 영업이익이 내년보다는 조금 하락할 거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시가총액은 6조 7천으로 굉장히 큰 우량 대형주입니다. 매출액을 보시게 되면은 매출액이 이제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을 좀 보여지고요. 올해는 이렇게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로 봤을 때 약 7천억, 아까 제가 이제 그 분기 보고서를 보면서 한 8천억 정도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렇게 7천억 정도로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7천억이 된다라고 하면은 작년 대비 약 30% 정도의 영업이익이 하락할 것으로 보이고 당기순이익도 조금씩 하락 더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매출액은 어느 정도 비슷하게 나오겠지만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은 좀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유보율은 좀 1100% 정도로 가지고 있고요. 부채 비율은 74%로 건전한 부채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또 부채 비율을 좀 아까 뉴스에서 났는데 그 부채 비율을 좀 많이 줄였다고 하죠. 부채 탕감했다고 해서 올해는 65%까지 부채 비율을 하락한다고 해서 재무 건전성은 굉장히 좋은 회사로 보여져요. 회사의 유상증자나 상장 폐지나 거래 정지 이런 부분들은 전혀 생각을 안 하시고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BPS는 약 7만원 정도의 수준으로 현재 가격보다는 약간 떨어져 있죠. 지금 현재 가격이 91,000원인데 그래서 PBR이 1.42로 나오고 있습니다. 재무 추이를 잠깐 보면은 연간 매출액이 계속 올라가고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2013년에 매출액을 8조 2천을 찍고 나서 이제 다시 하락을 했다가 작년에 또 8조 1천억을 찍었어요. 그래서 이제 영업이익도 지금 이제 1조가량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냈는데 아무래도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내다 보니까 올해는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에서 약간 손실을 볼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주가를 너무 높은 위치에서 사시면은 작년 최대 실적을 달성했을 때보다 다시 올라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 정도를 좀 볼게요. 네, 수급을 보시게 되면은 수급이 외국인들이 좀 많이 매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관 쪽에서는 보험이나 투신 쪽에서 지금 매수를 하고 있고요. 수급이 외국인이 많이 매수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 약간 눈에 띄네요. 연기금도 약간씩 사고 있는데 얘네는 사고 팔고 사고 팔고를 반복해서 크게 의미는 없어 보이고 보험 쪽이나 투신 쪽에서 좀 공격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게 보여요. 주가가 그래도 지지를 받으면서 약간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삼성전기의 차트를 제가 그려봤는데 지금 현재 위치가 이 위치입니다. 지금 91,300원. 오늘은 약간 올라가고 있어요. 0.2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여기 이제 89,500원 여기 그려놓은 자리가 이 자리가 굉장히 좀 의미가 있어요. 지금 2016년 약 2년 전부터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받았던 그런 지지되는 부분이고요. 아마 이 구간이 이제 깨지고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한 단계 밑으로 이제 다운그레이가 될 텐데 일단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지금 작년에 고점을 찍었던 게 쌍봉으로 보여져요. 이 쌍봉을 찍고 나서 이제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세는 확실히 하락 추세인 거는 확실하고요. 지금 가장 의미 있게 눈을 봐야 될 부분은 이 89,500원 직전 저점 자리 대략 한 9만원 정도로 약간 버퍼를 두고 보시면 되는데 9만원 정도의 자리를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오는가를 보셔야 돼요. 지금 물론 처음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 9만원 자리에서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지지를 받고 나서 반등이 나왔을 때 한 10만원 정도에서 매도를 한다고 하면은 충분한 수익을 보실 수 있는데 왜냐면 지금 코스피나 코스닥 장세가 좀 굉장히 안 좋고 더군다나 지금 일본에서 우리나라를 지금 화이트 리스트에서 좀 삭제를 한 해 만에 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제는 또 그 미국장에서 그 금리가 인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동결이 되겠다 이래서 약간 또 주가가 좀 출렁거렸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지지 부분에서 너무 확신을 갖고 들어가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부담이 되는 자리일 수 있다. 물론 이제 분할 매수를 하거나 소액으로 매매를 하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 89,500원 정도 자리에서 매수를 한번 해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차트를 보면서 전략을 생각할 때 보면은 이제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 저는 진짜 이 삼성전기에 물량이 없고 나는 삼성전기를 좀 보고 있는데 신규로 들어가고 싶다. 그런 분들은 이제 89,500원, 9만원이 깨지게 되면은 이제 1차 매수를 한번 해보시는 거를 저는 권유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매수는 약 7만원짜리, 7만원짜리에서 2차 매수를 권해드려요. 그래서 이제 1차 매수는 9만원, 2차 매수는 7만원, 이런 식으로 이제 1분할, 2분할로 매수를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좀 한 20% 이상의 수익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도가 되는 시점은 이 10만원짜리에서 매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고점에서 내려오면서 이제 물리신 분들 있잖아요. 지금 제가 물리신 분들을 예상을 해보면은, 약 요런 자리에서 사신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지지를 받는 자리에서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샀는데, 이제 저항목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약 손실이 한 6% 나오나요? 한 7% 나오겠네요. 7% 정도의 손실이 지금 보고 있을 텐데
이제 물리신 분들의 경우는 여기 이제 그 9만원짜리 여기서 사시면 안 되고요. 물리신 분들은 7만원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7만원이 올지 안 올지는 뭐 모르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장세가 좀 안 좋기 때문에 물을 타려고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물리신 분들은 7만원에서 사시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신규로 매수하시는 분들은 지금 9만원짜리에서 매수하시는 걸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매수를 하시고 나서 매도가 나는 자리는 요 10만원짜리, 여기 10만원짜리가 이제 여기가 이렇게 이제 저항을 받는 그런 의미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 저항대가 보이죠? 네, 여기 이제 이렇게 떨어졌다가 올라올 때, 요 반등 나올 때 여기서 이제 매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는 9만, 신규로 매수하시는 분들은 1차는 9만원, 2차는 7만원, 그리고 물리신 분들은 7만원에서 추가 매수, 매도는 10만원에서 전략 매도, 이렇게 차트를 봤을 때 전략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바닥 구간으로 보여지는 완전 바닥은 요 5만원짜리가 완전 바닥인데요. 아무래도 괴리율이 높기 때문에 완전 바닥까지 내려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진짜 무슨 일본에서 백색 국가를 제외하겠다 막 이러면서 급락이 나오고 막 코스피, 코스닥이 3, 4%씩 빠지고 나면,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렇게 바닥 구간에서 매수를 해보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그런 분위기는 조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바닥 구간은 5만원이라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바닥 구간은 5만원이고 아까 매도가를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매수를 하신 다음에 매도는 이제 10만원 정도에 오게 되면 전략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한번 삼성전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삼성전기에 대한 종목을 간략히 살펴봤는데요. 아무튼 삼성전기는 어떤 삼성이라고 들어가는 브랜드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인류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특히 또 삼성전기에는 휴대폰이나 PC,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이제 뭐 폴더블 스마트폰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기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인 MLCC라든지 뭐 PVC라든지 소재들을, 그런 기판에 들어가는 그런 반도체에 대한 소재들을 만들기 때문에 삼성전기는 특히 또 우량주고 재무도 건전한 그런 회사라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시해드렸던 매수가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장이 좀 이렇게 뭐 화끈하지 않고 좀 찌글찌글하면서 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에 요즘에 참 주식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힘들 때일수록 더 마음을 굳건히 만드시고 또 많은 수익을 내시는 그런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금일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이상 엔티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Tell me pretty lies, look me in the face, tell me that you love me.